안녕하세요, 보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인 장노출 기초 영상에 이어서 장노출에서 가장 사랑받는 모델인 흐르는 물 촬영 노하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흐르는 물의 대표적인 곳은 강, 바다, 폭포, 계곡, 갯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갯벌을 제외한 강, 바다, 폭포, 계곡 촬영 노하우를 설명할게요. 갯벌은 방법이 까다롭고 설명이 길어져서 다른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장노출은 셔터 스피드 시간마다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샷 촬영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기본적인 장노출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볼게요. 그 전에 장노출 촬영 시 미리 알아야 할 ND 필터와 세팅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쓰일 ND 필터는 ND200과 ND1000입니다. 다른 ND 필터를 써도 셔터 스피드만 비슷하면 앞으로 설명드릴 예시 사진과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대상으로 하는 장노출은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겁고 튼튼한 삼각대를 추천드리고요. 카메라 설정에서 긴 노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끄시고 장노출 노이즈 제거 기능을 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강입니다. 강은 바다, 폭포, 계곡에 비해서 느리게 흐르죠. 장노출 사진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는 장노출의 느낌이 잘 안 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을 촬영할 때는 최소 10초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줘야만 장노출의 느낌이 살짝 나기 시작합니다. 장노출의 느낌은 잘 안 나지만 일정한 유속으로 흐르기 때문에 10초 이상의 장노출을 주면 일관된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셔터 스피드를 더 많이 주면 느낌은 훨씬 잘 살아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ND 필터를 이용해서 10초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줄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그럴 수 없다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조리개 값을 올리는 거예요. 조리개를 보통의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최대값 22까지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셔터 스피드를 카메라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셔터 스피드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써야 할 방법입니다. 조리개를 22까지 올렸는데도 10초의 셔터 스피드가 안 나온다면 다음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ND 필터를 겹쳐서 쓰는 방법이에요. ND 필터는 겹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ND 필터를 쓸 때보다 두 개의 ND 필터를 쓰면 렌즈로 들어오는 빛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ND 필터를 계산할 때 계산기에서 ND 필터 수치 입력한 옆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두 번째 ND 필터에 수치를 넣는 칸이 생기는데요. 수치를 넣으면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충분한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시면 되지만 5분 이상의 장노출을 줄 때는 다른 방법을 추천드려요. 셔터를 5분 이상 촬영하다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사진 결과물에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핫픽셀과 데드픽셀, 그리고 필터의 손상과 카메라 이상으로 인한 갖가지 문제들이 결과물인 사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인터벌 촬영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최소한의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 최대한의 장노출 느낌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강사진은 10초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줘야 장노출 느낌이 난다고 말했었는데요. 그 10초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셔터를 계속 누르면서 촬영도 가능하지만 인터벌을 지원하는 릴리즈를 이용하면 알아서 원하는 개수만큼의 사진을 촬영해 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지정하고 촬영이 되는 턴과 촬영 매수를 선택 후 촬영을 합니다. 보통 10장에서 20장 정도를 촬영하고요. 이 촬영한 결과물들을 후반 작업으로 장노출 느낌이 나게 편집해주는 방법인데요. 프로그램은 포토샵을 이용합니다. 포토샵을 켜시면 상단 메뉴, 파일, 스크립트, 로드 파일 인투 스택을 선택해주세요. 브라우저를 클릭해 촬영한 사진을 불러와 주고요. 하단에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해 주시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작업을 한 후 사진이 불러와지는데요. 사진이 불러와지면 상단 메뉴에 레이어, 스마트 오브젝트, 스택 모드로 이동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뜹니다. 그 안에서 민 또는 메디안, 장노출 느낌이 가장 잘 나는 메뉴를 선택하면 완성입니다. 현재 사진에서는 민 메뉴가 장노출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에 이 메뉴로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편집을 하면 10분 동안 장노출을 하는 사진과 비교해봐도 비슷한 정도의 사진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카메라도 오랜 시간 촬영해야 할 부담을 줄여주면서 촬영 자체도 쉬워지고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ND 필터를 이용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 두 가지 방법인 조리개 수치를 늘리거나 ND 필터를 여러 장 겹쳐서 촬영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결과물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인터벌로 촬영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물장노출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노출의 모델이죠. 강과 다른 점은 파도가 있고 해변의 지형에 따라 물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노출 촬영 시 결과물이 색다르다는 매력이 있어요. 파도는 높고 빠를수록 셔터 스피드를 짧게 줘도 굉장한 장노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장노출 촬영 시 일기예보를 꼭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일기예보에서 파고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보통 2m 이상일 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경우는 풍속이 5ms 이상일 때가 좋습니다. 가끔 인생샷을 찍고 싶다는 욕심에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폭풍우 한가운데서 사진을 찍다가 부상을 입은 분들이 몇 분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꼭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촬영을 하세요. 또한 이 바다 장노출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출몰에 바다의 색감이 변하는 건데요. 햇빛의 색감이 강해지는 일출몰은 바다의 색감을 변하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결과물이 모두 달라서 예측하지 못하는 매력이 재미를 더하는데요. 그만큼 촬영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존하던 장노출 계산기로 노출 테스트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가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밝기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장노출 촬영 도중에 적정 밝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 사진이 어둡거나 밝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진을 망칠 확률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럴 때도 짧은 시간 여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터벌 촬영을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완벽한 장노출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변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촬영을 안 하고 한 장의 승부를 보려고 욕심을 자주 내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결국 생각해낸 방법은 카메라 2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카메라 한 대로 장노출을 촬영할 동안 다른 카메라로 적정 노출을 지속적으로 계산하면서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겁니다. 물론 실패도 가끔 하지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러분은 저 같은 고생하지 마시고 인터벌 촬영으로 예쁜 사진을 남겨보세요. 개인적으로 바다 일출몰은 장노출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강과 바다 촬영 시 구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입체감이 떨어지는 장노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냥 물만 찍거나 사진을 심심하게 찍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진에서 입체감을 살려주는 방법은 근경, 중경, 원경을 이용한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근거리에는 사진의 주인공이 될 만한 모델을 확실한 크기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경과 원경에도 각각 다른 모델이 있으면 사진의 입체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서 촬영해주세요. 자, 마지막은 가장 찍기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폭포와 계곡 사진입니다. 폭포와 계곡은 한 몸이죠. 폭포가 있는 곳에 계곡은 언제나 있습니다. 촬영도 아주 쉬워요. 셔터 스피드가 4초 이상이면 장노출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구도 또한 바다와 강에 비해서 걸치고 찍을 모델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촬영을 하면 문제점이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물이 카메라로 튀는 겁니다. 카메라에 레인커버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비닐봉지라도 씌워서 촬영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폭포와 계곡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찍게 돼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진도 더 예쁘게 나오고요. 꼭 카메라가 상하지 않게 대비를 하고 가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비 온 뒤 이틀에서 3일 후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비가 온 당일에 가면 흙탕물로 흐르기 때문에 꼭 이틀에서 3일 후에 가세요.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속도 빠르고 좋은 장노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와 계곡은 장노출의 매력과 장노출을 하지 않았을 때 매력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바다의 파도도 마찬가지지만 웅장함을 표현하고 싶다면 빠른 셔터 스피드를 이용하시고요. 부드럽고 이색적인 풍경을 찍고 싶다면 장노출을 사용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